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 속 시원히 풀어보는 친절한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최단비 변호사를 대신해서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여러 방송에서 활약이 대단하신데 네. 여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서 그 최단비 변호사님이 워낙 잘해주셔서 예. 제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을지 조금은 그 좀 마음이 좀 부담감이 있네요. 아니 이미 우리 시청자들의 평가가 네. 연기는 더 잘하신다 이런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첫 연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예. 대리기사님이 과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됐어요. 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고객님, 그건 기사님하고 직접 해결하셔야 합니다. 아니 업체를 믿고 대리를 부른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업체에서 처리를 해주셔야죠. 기사님 과실이기 때문에 저희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얄밉다, 그렇죠? 너무... 근데 정말 네. 그 목소리, 그 톤이 딱 그려집니다. 네. 아니 요즘 대리운전 진짜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 혹시 겪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저는 제가 사실 운전을 못해요. 예.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대리기사님을 부른 적은 없어서요. 예. 이런 경험은 직접적으로 없고요. 주변에 근데 경험하신 분들. 네, 저 주변에는 종종 있어요. 예. 저희 이제 지인이나 아니면 친척 중에서도 대리기사를 불러서 했는데 속도를 위반한 게 나왔다. 이러면서 좀 곤란하시는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죠. 예. 아니 근데 이렇게 과속해서 과태료가 나왔다. 네. 그러면 업체의 책임은 없는 겁니까? 누가 운전을 했나요? 대리운전기사가 예. 운전을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 과태료든 아니면은 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대리기사나 대리기사를 고용한 그 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요. 예.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원래 부과는 나한테 되잖아요. 차주인이 그렇죠. 나한테 오잖아요. 예. 그러면 경찰에 와서 이거는 내가 운전한 게 아니고 대리기사입니다라는 거를 내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증거가 마땅히 없으면 사실 좀 어렵겠죠. 아하. 그래서 이제 내가 우선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대리기사나 대리기사를 고용한 그 업체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또 발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확실합니까? 아니면 연락을 피하거나 그렇죠.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불렀을 때 반드시 이제 명함을 받아두는 게 좋고요. 그 명함에는 그 회사 명이나 아니면은 그 회사의 전화번호 네. 내지는 대리기사의 전화번호가 쓰여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명함을 받아놓고요. 대리기사의 이름도 알아놓는 것이 추후 이런 경우를 대비했을 경우에 좋겠죠. 요즘에 제가 잘 사용하는 모 업체는 네. 다 뜹니다. 네. 대리기사 그러니까요. 이름, 그다음에 보험 증권 번호 이런 거 다 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료 하나만 딱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캡처해 놓고. 네. 그런데 대리기사가 교통사고를 냈어요. 네. 그런데 그 차주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뭔가요? 저는 이건 처음 알았어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를 운전한 사람이 속도를 위반하고 하면은 꼭 그 사람이 결국에는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럼 사고도 대리기사가 냈으니까 예. 나는 무슨 책임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회를 보면 예.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나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대리기사를 설사 내가 운전하게 했다 하더라도 예. 나의 운행이익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나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설사 내가 그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다른 교통사고거나 상대 피해 차량이 되겠죠. 그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다음에 만약에 그게 대리기사의 잘못으로 난 사고라면은 마지막에는 대리기사 측에다가 구상권은 행사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한번 이거 당할 뻔했는데 네. 업체 대리기사를 불러놨어요. 네. 근데 어떤 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네. 대리기사 부르셨죠? 이러면서. 네.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냥 다른 분이세요. 중간에 네. 체크하려고 했던 그렇죠.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되는 이 건가요? 경우는 이런 경우 사실 몇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런 예, 경우 우리가 흔히 은어로 이걸 길빵이라고 예, 합니다. 맞아요. 길빵. 이제 내가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중간에 그걸 가로채는 경우를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리기사를 부르면 뭐 20분 걸립니다, 30분 걸립니다 하면서 맞아요. 기다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 기다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을 때 누군가가 접근을 해서 제가 대리해드리겠습니다 하면은 뭐 괜찮겠지 하면서 이용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게 뭐 무사히 집에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예. 그 사고 책임을 몽땅 내가 뒤집어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예. 왜냐하면 우선 이 길빵을 하는 이런 대리기사분들은 보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없죠. 예.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대리기사를 하더라도 예. 이 운전자 한정 특약에 의해서 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보험 예. 적용이 되도록.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예.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아하. 대리기사가 정말 개인적인 거예요. 예. 어떤 대리 업체에 소속되지 않는 대리기사인 경우에는 이 특약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만약에 길빵 운전사가 대리기사를 불러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책임을 차주인 내가 뒤집어 쓰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주차 서비스로 추가 요금을 막 요구하는 그런 기사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안타깝게도 종종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냐면요. 예. 이제 좀 주차가 힘든 지역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대리기사를 부르면 내가 운전을 못 한다는 소리니까. 그렇죠. 주차까지 다. 그렇죠. 예. 주차까지 완료를 해줘야 이게 그 대리 그 운전 계약의 종료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 주차가 어려우니까 그쯤 돼서 몇몇의 대리기사가 차주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거 아하. 주차할 때 좀 돈을 더 주셔야겠습니다라고 하면 막상 고객 입장에서는 그럼 됐습니다. 이미 다 왔다고 생각하니까 됐습니다. 가세요. 그럼 그때 신고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하. 그때 이 사람은 음주운전하네.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사실 몇 센치만 가도 음주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음주운전으로 이제 입건을 시키게 하는 건 경우인데요. 실제로 진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 소주 한 병을 마신 한 A 씨가 대리 운전기사를 집에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제 집에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차비 면목으로 추가 요금을 요구하니까 서로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화가 난 대리기사가 이 고객을 그냥 두고 가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차를 몰았고. 20cm만큼 갔어요. 그래서 요거다 하면서 바로 예.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니 뭐 사실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도 문제지만 주차장까지 차를 인계 안 해준 대리기사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닐까요? 예리하세요. 바로 네. 그겁니다. 그래서요, 실제로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내버려 둔 거,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 사례를 좀 몇 가지 보면요. 첫 번째가 음주운전한 사람이 음주운전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제공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대리기사가 여기 딱 해당이 되죠.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면요. 최대 1년 6개월의 징역, 최대 또는 100만 원까지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어머나, 상당히 꽤 무겁게 처분을 받네요. 그렇죠. 음주운전 방조죄는 음주운전에 정한 죄의 한 예. 2분의 1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니 그러면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 대리 운전 이용할 때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것들 좀 정리를 해보시죠.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네. 첫 번째, 길거리 호객 대리운전기사. 아까 제가 흔히 길빵이라고 길빵. 했어요. 이거 이용 상가입니다. 예. 교통사고 날 경우 내가 온통 뒤집어 쓸 수 있고요. 예. 이분들이 바가지 요금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예. 이런 대리운전기사 이용 상가시고요. 두 번째, 보험 가입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반드시 보험이 가입된 그런 그 업체를 이용을 하시고요. 또 요새는 그 보험 증서를 대리기사에게도 줘요. 맞아요. 그래서 대리기사에게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무료 서비스를 내세우는 업체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무료 서비스라고 하는데 내용 자세히 보면 하루에 2번 이용할 경우 2번째가 무료.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좀 따져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대리 운전과 관련된 법률 분쟁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